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내 휴대전화가 꺼져 있자 남편은 좌불안석입니다.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왔어? 그러자 아내가 회식이라 말했잖아.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진 거고. 남편은 더 말은 못하고 얼굴만 시뻘게 집니다. 아내가 대체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은 속으로만 외칩니다. 내가 바람 폈을 때 가장 많이 써먹은 수법이거든. 이 재발절인 의심 때문에 순간순간 미쳐버릴 것 같다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 21일 불타는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보통 김효성 기자님, 지금의 아내가 제가 두 번째 결혼한 상대입니다 그런 말 했지만 아내랑 두 번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게요. 그 사연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배우 이종구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하.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하다가 성우로서 또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감초 영화 배우로서 맹활약 중이거든요. 이분이에요. 네, 얼굴 보시니까 좀 알 것 네. 같죠. 정말 많은 작품에서 감초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오늘은요, 바로 이 배우 이종구 씨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아하, 네. 이종구 씨의 부부 모습 먼저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지금 여자친구느냐? 그게 왜 궁금해요? 대답하기 싫으면 간둬요. 물었잖아. 그게 왜 궁금하냐고. 지영민 씨가 성불구인가 해서요. 내가 성불군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봤어? 너 같은 가 되게 그러니까. 위에 있던 저 금발 사내는 대체 누구신가? 끝났어. 애쓰셨네. 매니저님 많이 고마워요. 한기 게 있을까 피곤할 때 먹으면 줘요. 고맙소. 땡땡땡. 좋을 땐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죠. 바쁠 땐 막 하늘 막 땅으로 떨어지고. 아예 얼마나 내가 사랑하면은 결혼을 두 번을 해요. 그렇잖아, 여보. 뭘 자랑이야 그게. 어머나 어머, 진짜 결혼을 두 번 했나 본데 이제 그 사연을 제가 슬슬 풀어볼 텐데, 근데 저 정도 깨가 쏟아지면 안진영 기자님 자랑할 만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자, 결혼을 두 번 했다고 했는데 네. 자랑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네. 자, 두 분 일단 46년 차 부부인데 온전히 46년 차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197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003년에 이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혼 상태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또 따로 산 건 아니고 20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3년 다시 혼인 신고를 했죠. 뭐야 이게? 자, 이종구 씨에 따르면 법적으로 이혼 판결만 2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랑 같진 않습니다. 자, 두 분 왜 그랬냐? 성격이 극과 극이라 사소한 일에도 사사건건 부딪히고 했다고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이종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내는 한 번 꽂히면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긴다. 자, 이에 대해서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하. 남편은 성격이 불이고 다혈질이다. 속에서 마그마가 끓는지 한 번씩 폭발해야 개우는가 보다. 아까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진다고 얘기했었죠. 네. 자, 두 사람 어느 정도 얘기에 그럴까요? 네. 하루는 아내가 몸이 안 좋은데도 남편을 위해 매니저 역할을 자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로맨틱하죠. 그죠? 실제로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네. 여보, 그거 내가 운전할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 감기 기운 있잖아. 난 그래도 운전 즐기고 아빠 모시고 가는 재미가 있어. 아무 소리 마. 여보, 이거 내가 온다니까. 됐어. 내가 운전해야 돼. 난 끝까지. 왜? 아빠 아프잖아. 아니, 다리 당신- 아프고. 아빠 다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쉬라고요. 옆에서. 당신은 저 감기 기운 있잖아. 나와. 감기하고 다리 아픈 거하고 좀 나오라니까. 아파. 아유 씨. 고집은 정말.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뭘 또. 우리가 일리. 왼쪽으로. 야, 정말 진짜 답답하네 정말.
아니 일이라고 그랬잖아. 속도 좀 줄여. 아 왜 이렇게 성질 내고 다니냐고. 아 운전을 제대로 좀 하면 그렇지. 근데 내가 왜 이래? 아이고 내가 사고 냈어 지금. 사고 나기 직전이야 지금. 뭔들 직전이야. 아유 참나. 아유. 아니 저 영상 보는 내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가 웃음으로 초토화가 됐는데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저 정도면 근데 가만히 내용을 뜯어보니까 저것도 그냥 사랑해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할게 자기 감기병 있잖아. 또 자기 다리 아프잖아. 진짜 알콩달콩이네. 그래서 저도 숨을 죽이고 처음엔 봤어요. 이게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당신 다리 아프지? 감기 걸렸으니까 서로 운전 좀 힘드니까요. 네.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운전대를 딱 부인이 잡고 하시는데 왼쪽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순간 이거 티격태격이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두 분이 젊었을 땐 더 좀 안 맞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티격태격을 넘어서 막 이제 싸우기도 자주 싸우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이종구 씨가 하루는 이제 작정하고 아내한테 진짜 이혼하자. 나 더는 너랑 못 살겠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내분이 그러면 여보 무슨 소리야. 뭐 애들 봐서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살기 싫었다라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강대강 대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혼하자라고 해서 어딜 갔느냐. 일단 법원을 갔습니다. 네. 근데 법원 가서 그럼 두 사람 이혼한다. 땅땅땅 끝났는데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길로 갔겠죠. 당연히 드라마 같은 데 봐도 각자 가잖아요. 심지어 법원 앞에서도 행성지가 같아도 갈라져서 그죠. 가는데 좌우로 가는 거 딱 나오잖아요. 이 두 분은 그냥 나란히 집으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마치 외식하고 집에 돌아가는 양 이혼을 하고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같이 귀가를 했고 네. 그때부터 놀라지 마세요. 20년 넘게 그 집에서 쭉 같이 살고 계시다. 아니 근데 말도 이제 지금 이것도 드라마에 영화에 많이 나오시는 이동구 씨다 보니까 이거 진짜 영화같이 삶은 사실지 모르겠지만 장유미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부부 사례가 있어요? 저희 보면 이혼을 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같이 견뎌왔던 세월을 어떻게 다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합치시는 경우들은 왕왕 봅니다. 네. 다만 이렇게 이혼을 접수하고 법적으로 종결이 돼서 혼인이 완전 이제 끝나고 네. 남남이 된 상황에서 단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바로 당일부터 쭉 사시는 분들은 좀 저는 처음 봅니다. 너무 이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혼 판결을 확정 판결 2번이나 받고도 어떻게 2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요? 그 사연이 있을까요? 얘기 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한번 싸면은 막 집어던져 물건 막 깨고 밥그릇도 찌그러진 게 많았어요, 우린. 이혼한 날 저녁에 이제 집에 왔잖아요. 이혼하고 이제 왔는데 아줌마 밥 좀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으로 기가 막히더라고. 이제 이혼했다고 아줌마라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기다려요 아저씨 그러고 나도 그러고 해줬지 밥. 집이 하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도 거기서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애들이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아빠가 하자고 혼인신고 그 용지 가져가지고 난 안 하려고 그 맨날 보면서도 관심 없었는데 어느 여 변호사님이 만약에 이 상태라면은 이혼 상태라면은 내가 잘못되든 이 사람이 잘못되든 그건 아빠가 죽으면 옆에 못 간다니까 기가 그러니까 막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 안 아니야. 했다고. 법적인 눈물이 행위를 할 확 수 나오더라고.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거 아니야. 이게 진짜로 뭔가 투닥투닥하는 모습이 웃음도 나오지만 또 역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두 분 사이에 찐한 사랑에 배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혼도 그냥 홧김에 한 거예요. 그 뭐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해서 이혼한 게 아니고 화가 나서 이혼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장유미 변호사 같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여 변호사가 찾아와서 만약에 이 상태면 만약에 남편이나 부인 한 사람이 뭐 잘못돼도
접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다시는 혼인신고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눈물이 쑥 나왔대요.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러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내 남편 어떻게 되면 나는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장윤 변호사한테 많이 연락 역시 주시고요. 멋져. 장윤 변호사 멋쟁이. 네네. 이 아내분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옆에도 못 가나 당신이 불쌍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종구 씨도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나도 당신이 불쌍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맞췄다고 하는데 세상에. 근데 이 아내분이요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게 왜요? 30년 전에 이종구 씨가 위암 투병을 했대요. 어머나 암투병했어요. 근데 당시에 병간호는 물론 그 당시에 남편 병간호 하는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병간호를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이런 며느리는 정말 보기 드문. 대한민국 표창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 표부로 표창을 줘야 됩니다. 어머나. 근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라지면 어찌나 그 마음 하나로 네. 본인이 이제 미용실을 했었나 봐요. 어머나. 하던 미용실도 다 세상에. 닫고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를 시작했다 하고요. 네. 그래서 이종구 씨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는 천사다고 그래요. 어머나. 근데 아까 그 화내는 걸 모습 보면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걱정이 왜 그래 되는데 또? 기꺼이 수고를 감수해준 아내를 떠올리면 평생 절하고 살아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종구 씨의 아내분 유향곤 여사님입니다. 진짜 유향곤 여사님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변치 않은 사랑이 지금의 이종구 씨를 우뚝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두 분의 또 투닥투닥하는 그 애정 싸움 계속 볼 수 있기를 뉴스파이트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워너비 앵커에서 예능의 여왕으로? 도통 감이 안 오는데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랬는데 요랬다가 이사님 이사도 아니고 형이고 내가 뭐가 비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안 하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머 김효성 기자님 이게 누구예요 세상에? 보면서 앵커의 변신은 무죄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어머.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었죠. 김주아 앵커가 총 몇 년 동안 앵커 생활을 했는 줄 아세요? 뭔데요? 무려 27년간 했습니다. 27년? 저희가 워너비 앵커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김주아 앵커의 방송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네. 지난 3월이죠. MBN의 뉴스7을 끝으로 앵커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저기 후배들도. 네. 그런데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시청자들에게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허. 토크쇼 진행자로 변신을 한 건데요. 어머 진짜요? 프로그램 이름이 김주하의 데이 앤 나잇입니다. 어머나. 내일 밤 9시 4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요? 내일 밤 9시 40분에 첫 방송이라 고라 대박 사건.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김주아 앵커의 이제는 김주아 앵커는 아니긴 어쨌든 김주아의 앵커의 어쨌든 또 들어오네. 김주아 앵커의 토크쇼 어떤 방송일까요? 궁금합니다. 데이 앤 나잇이라는 네. 제목 안에 담겨 있는데 사실 데이 앤 나잇이면 모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낮과 밤, 냉정과 열정, 정보와 감동을 모두 담는 토크쇼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매거진 오피스의 데이 앤 나잇의 편집장 역할을 김주아 전 앵커가 맡고요. 여기에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개그맨 문세윤과 가수 조재즈가 에디터로 참여합니다. 와.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인을 인터뷰하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까지 한다고 하는데 네. 김주아 전 앵커가 앵커로 방송 활동을 한 지는 30년에 육박하는데 정작 뉴스가 아닌 프로그램은 처음 사실상 초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 지금 굉장히 떨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떨리는 건 떨리는 거고 근데 진짜 예능의 첫 나들이니까 연습은 무지하게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연습을 했을지 살짝 엿보고 올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고 싶은 게스트 혹시 있으세요? 나는 홍정원 씨 궁금해요. 누? 홍장원? 저는 국정원 차장인데 시사가 아니라고. 아니 시사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사가 아니라고. 이게 너무 완벽한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동안. 내가 뭐가 비었는데 미안하다. 나는 처음 해봐서 모르겠어요. 분위기를 어떤 것 같아요?
토요일 밤 웃음으로 밝혀줄 보름달 문세윤입니다. 토크의 여왕으로 귀환한 그녀죠. 불러볼까요? 김주하! 아름다우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딱 내일 밤 9시 40분에 저런 모습 이제 나온다는 건데 사실 정말로 우리 김주하 전 앵커보다 한참 전에 뭐 토크쇼면 토크쇼, 예능이면 예능 두루 섭렵해 보신 김현juk 평론가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좀 약간 코웃음 약간 치신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볼 때 아까 방송 나갈 때 영상 나갈 때 유심히 지금 네. 지켜봤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코웃음 하시면서 김주하 앵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 관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27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관록이라는 게 있는 거고 본인만의 그 보이스가 있잖아요. 그 이제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산, 또 시청자에게 주는 신뢰,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능에 어머 옛 모습 이거예요. 어머. 참 앳돼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도전을 하는 건데 근데 그동안은 이 방송사라는 어떤 틀 안에서 따뜻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정글에다 발을 내디딘 겁니다. 본인을 아마 다 던져야 될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보니까 약간 허당미가 있으시네요. 오호. 그러니까 기본을 저는 갖췄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되고 네. 이 톡쇼라고 하는 게 그 원래 미국에서 이 형식이 왔잖아요. 투나잇 쇼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그 형식을 빌어서 미국에는 지금도 그게 전통적인 쇼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활발했던 투나잇 쇼 같은 그런 형식의 쇼들이 많았던 방면에 지금 뭐 뉴미디어의 시대가 됐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너무너무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에다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주하 앵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내일 첫 방송이라고 하는데 최재봉 교수님 그렇다면 자, 처음으로 모실 손님 첫 게스트는 누굴까요? 또 궁금해요. 야, 이것도 진짜 여러분이 보면 놀라실 텐데 앞서 김주하 앵커가 앵커를 2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들 놀라셨죠. 놀랐죠. 앵커도 네. 놀랐죠. 네. 근데 이보다 한 3배 더 하신 분이 있습니다. 67년. 에이 설마. 67년을 했어요. 설마. 누가 있어요? 김동건 씨입니다. 어머나. 기억나시죠? 어머. 김동건 씨가 63년, 죄송합니다. 63년이네요. 63년을 했어요. 정확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63년도 63년. 네. 아니, 지금 태어나서 63세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맞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최장수 진행자를 했던 김동건 씨. 근데 더 놀라운 건 네. 김동건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 번도 토크쇼에 나간 적이 없어요. 본인이 진행하는 거 빼고. 진짜예요? 게스트로. 어머나.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김동건 씨가 1963년도에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데뷔를 하셨고요.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때 정말로 그때 눈물바다 무려 만들어주신 분이죠. 네. 138일이나 생방송을 진행을 맞아요. 했어요. 아. 대단하고요. 40년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그렇죠. 프로. 가요무대, 네. 가요무대 아직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63년이란 최상수 MC고 방송사에 살아있는 증인인데 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더 김주하 앵커가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냥 삼고초래 한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요? 왜냐면 안 나오시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앤나잇에서 이 김동건 아나운서 출연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끈질기게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결국 모시게 됐는데 네. 처음으로 나와서 토크쇼의 대담 대상자가 되는 인터뷰이가 되는 김동건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야, 진짜 MBN 예능에서 아나운서계의 레전드인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인 김동건 씨를 본다는 게 진짜 이것도 대박 사건인데 근데 보세요. 궁금하잖아요. 수십 년간 이 서로 경쟁 상대의 방송국에 몸담았던 두 사람인데 혹시 접점, 인연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뒤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돌잔치 때 다 오셨어요. 결혼식에도 가고 돌잔치에도 가고. 결혼식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왜? 결혼 안 하고 애 낳냐 그럼? 너무 건너뛰는데. 하나, 둘, 셋. 나는 피곤해. 체력적으로 처음이니까. 호주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편집장님 옆에서 불러주시고. 제가 이제 좀 댄스를 하고 좀 같이 편집장님 춤추면서. 언젠가 한 번은 노래 하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예, 지금 예. 형성이 돼서 셔플 댄스 이후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렇죠. 그렇지. 춤을 줄이면 안 되고 인터뷰를 많이 줄여야 돼. 춤은 많이 봐야 돼. 27년 뉴스 시사 외길만 걸어왔던 김주하 전 앵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내일 9시 40분에 방송되는 김주아의 Day and Night. 아마 이제 그 방송을 기점으로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탄생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일도 제가 본방사수 인증샷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나 이해숙 씨 하면 진짜 뭔가 귀티난 귀부인의 어떤 좀 상징 그런 배우 아닌가요? 안진영 기자님. 각 여배우마다 이 대표적인 수식어가 있는데 그쵸? 청순 가련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을지 놓고 보면은 아마도 이해숙 씨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분도 처음부터 내가 연예인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9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너 이거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로 원서를 내주고 언니가 도와줬는데 와. 정말 덜컥 이렇게 당선이 됐던 거죠. 또 중요한 거, 이분이 그 당시에는 미인대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미스 혜태 1회 출신입니다. 미스 혜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당시 미인대 출신으로는 이미수, 원미경, 차화연 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야. 그러다가 M채널에 공식 탤런트로 데뷔하게 됐던 거죠. M본부에? 네, 아. 맞습니다. 또 이해숙 씨의 대표적인 작품을 놓고 보면은요, 1980년 여인열전 장희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장희빈에서 장희빈 역할은 이미숙 씨가 맡았고요. 인현왕후가 바로 이해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스타에게만 허락됐다는 그 광고, 이 화장품 CF까지 섭렵했는데 네. 그때 나이가 불과 19살이었다는 거죠. 와, 아니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도 초창기에 이해숙 씨의 활동상 그 모습 좀 기억나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미인의 대명사격이었고. 그때 기억 안 난다고 하셔야죠. 기억난다고 하면 안 되죠. 저 농담입니다.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 거 아니? 이해숙 씨가 주연한 그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을 80%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설마? 에이. 80%. 일주일 합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 한 회분이 그랬다는 어머나.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상이 안 되는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와. 그 정도 인기를 구가했었는데 네. 또 이분이 원조 한류 스타로서 그 물꼬를 트신 분이기도 해요. 진짜요? 요즘에는 뭐 한류가 뭐 K-웨이브로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만 무려 1987년에 일본 방송계에 진출을 해서 MC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홍콩 스타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전설적인 배우인 매연방 씨와 함께. 어머나, 매연방 씨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아, 저기 이제 작은 사진에 매운박 씨 나왔네. 와, 그렇죠. 오랜만이네요, 진짜. 그리고 과거에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홍콩에 놀러 가기도 아마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매연방 배우랑 함께 클럽에 갔는데 너무너무 춤을 잘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추니까 그냥 넋놓고 쳐다보기도 했었던 그런 네. 일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일종의 뭐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곤욕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캔들 비슷한 게 났다는 거죠.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좀 뒤에서 열심히 밀어줘가지고 일본에 진출한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가짜 뉴스가 퍼졌다는 건데 아이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 남의 호사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 큰 곤욕을 치렀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이 아닌 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그런 못된 입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그 가짜 뉴스로 곤욕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애초에 연예인 될 생각이 없었다니 여러분 믿기세요? 거짓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어땠어? 되게 배우들은 왜 어릴 때부터 좀 끼가 보이는 경우가 나는 많잖아. 끼가 없었어요. 아, 그래? 끼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너는 정말 손이 안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보자기 하나만 탁 던져주면 보자기를 썼다가 풀었다 맸다가 하루 종일 보자기 갖고 학교에서 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해태되고 방송국 딱 되니까 뭐 정규회에서 막 그렇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 기억나는 게
넌 어떻게 그 성격에 그런 데 나가서 나갈 수가 있니? 그런 험난한 데를. 근데 가끔 뭐 TV 드라마를 보고 이러면서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 전혀 no. 아,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건 내. 그리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MBTI라는 게 없었겠지만 김묘성 기자님 지금의 MBTI로 굳이 예를 들어보면 극I의 성격의 지금 이해숙 씨인데 그렇죠.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9살 많은 언니가 너 나가봐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극I의 성향임에도 일단 언니의 권유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드라마 장희빈을 찍으면서 정말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도 정작 이해숙 씨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게 훨씬 재밌었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나와는 맞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워낙 또 옷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패션 디자이너 공부를 좀 하고 싶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배우가 되고 난 다음에 패션 공부를 시작해볼까 했지만 너무나도 잘 되는 바람에 다른 꿈을 꿀 여유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CF도 찍었죠. 드라마 주인공도 맡았죠. 그러다 보니 그냥 시간은 그렇게 흘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다라면서 겸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인현황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현황후를 맡았을 때 그래도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이미지와 참 잘 맞았었다라고 추억을 회상하고는 했는데 원래 워낙 조용한 성격이었고 말도 느린 편이라서 당시에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고향이 충청도인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차분했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고향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네로라 하는 배우였잖아요. 진짜 모두가 진짜 다 부러워하고 탐내고 막 흥행 뭐 보증수표고 하는데 뭔가 결혼 반대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결혼 반대 아픔도 겪었대 대박 사건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연예인하고 결혼하는 집안이 그렇게 찬성하는 집안이 많지 않았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반대하는 부모님하고는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 집안에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보고 다시 연락이 와서 이별 여행을 좀 한번 가자. 근데 연락을 고전에 가끔씩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 완전히 그래 이별을 끊자. 그랬는데 갔는데 정말 그때 나한테 한 말이 죽겠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나는 안 만나주면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술을 갑자기 덜컥 마시면서 팍 쓰러지고 약까지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다시 만나게 돼서 결국은 내가 중요한 순간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순간 결국은 내가 이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국은 내가 이 말 나올 때는 앞에 부분하고 좀 반전이 있지 않겠어요? 결혼 꼬리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꼬링했죠. 근데 이제 결혼의 결말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해숙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은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뭐 술 막 먹고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좋았는데 그럼 그 마음이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막상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네, 오죽하면 속아서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왜냐면 네. 그렇게 반대했으니까 자기가 결혼할 때 이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네. 근데 나를 많이 외롭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 어른들하고 사는 삶이 너무 고달팠대요. 옛날에는 시댁 어른들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럼 시댁 어른들과 갈등이 생기면 누가 중재를 해야겠습니까? 남편이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은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그러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건 남의 편이죠. 편. 그래가지고 자기만 쑥 빠지고 오로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편만 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효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 편으로 마마보이였다. 아이고. 그래서 본인이 외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또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행복한 모습 그리고 멋진 또 삶을 살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또 멋진 작품으로 저희들에게 또 기쁨을 좀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꿔볼게요. 아내를 의심을 왜 해요? 그런데 재발절인 이유라는 게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제목이 안진용 기자님. 네,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한 남편의 고민 사연입니다. 네. 자, 결혼 전에 3년 동안 두 사람은 열렬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3년 동안 아내 몰래 2차례 정도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죠. 어머나? 근데 두 번 다 아내를 완벽하게 속아서 걸리지 않았는데 최근 이 남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내가 회사 회식을 갔는데 이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거죠. 어허. 자, 그런데 남편은 좌불안석입니다. 왜냐면 재발이 저린 거죠. 이거 내가 바람 필 때 많이 써먹던 수법인데 정말로 휴대폰 충전을 안 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꺼졌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귀가하자마자 득달같이 묻습니다. 네. 어디서 어떻게 회식했어? 자, 아내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재발이 저린 거죠. 네. 부서 사람들이랑 밥 먹다가 술도 한잔했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남편 이어서 묻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어? 그리고 단톡방 좀 보여줄 수 있어? 자, 근데 이 아내도 처음에는 의심 없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란 걸 확인하고 나서야 네. 비로소 안심하게 됐다는 거죠. 아니 남자가 정말 시체말로 쪼잔하게 어디서 누구랑 회식했어? 장소가 어디? 이걸 왜 물어? 이거 늦게 왔네, 즐거웠나 보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왠지 느낌이 최재명 교수님 네.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의심이 의심을 낳는 겁니다.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면요. 그 의심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꼭꼭 의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 만들까요 작품? 우리가 그렇죠. 꼭꼭 의 괜찮다. 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문이 계속 생겨요. 의심이 생기니까 이 남편이 네. 하루는 이제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웃었나 봐요. 아무 이제 문자가 오든 뭐가 오면 웃을 수 있잖아요. 내용 보고. 그렇죠. 그랬더니 남편 저거 내가 다른 여자 메시지 받고 좋아하던 표정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여기다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네. 지금 누구한테 메시지 왔어? 보여줘봐. 어머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왜 이래? 봐봐 이렇게 보여준 거죠. 어머. 그러니까 그때마다 휴대전화 남편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분들 끝일까요? 착하시다. 그냥 보여주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아내가 진짜 착하시다, 진짜 심성 착하다 일단 그건 좋은데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어머 이 남편 왜 그래?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매번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당연히. 그럼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당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내는 결국 쏟아냅니다. 당신 의처증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다 나 잡겠어. 나보고 경제활동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라면서 쏟아내고 둘은 크고 작은 다툼으로 아이고.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둥. 아내가 회사에서 무려 1박 2일 워크숍을 떠난 겁니다. 어머나, 남편 엄청 어머나. 불안하겠어요. 어머나 어떡해요. 어떡해 진짜. 안진용 기자님 1박 2일이 남편한테는 한 10년 20년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TV를 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제 얘기가 아니라 결혼 5년 차 된 한 남편의 고민 사연인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네. 자, 1박 2일의 워크숍 남편에게는 엄청난 챌린지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남편 수시로 인증샷을 요구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이제 아내가 보내주는 거죠. 자, 네. 그랬더니 보통 이럴 때 아시죠? 사진 오면은 아내 옆에 이렇게 막 켜서 보는 거죠. 옆에 누가 있나. 자, 근데 누가 봐도 좀 이제 자꾸 의심이 드니까 네. 아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남자 누구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남성이 너무 궁금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재발이 저립니다. 네. 나도 몰래 연애할 때 회사에서 워크숍 갔을 때 이렇게 옆에서 꽁냥꽁냥 했는데 혹시 이 남자랑 안 해도?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고, 겁니다. 참나. 자, 근데 의심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남편 드디어 선을 넘습니다. 어머, 왜요? 아내의 친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하고 만 거죠. 지금 우리 와이프 뭐 하고 있나요? 어머나. 어느 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 술 많이 마셨나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갑자기 그래도 웃음이 나오다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출연자분들 모두 동시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김묘성 기자님, 이거는 이제 거의 스토킹 수준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장르가 공포 스릴러로 바뀐 거예요. 어허. 아내의 직장 동료한테까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료도 굉장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편 좀 이상한 것 같다. 어서 연락을 해줘라. 라면서 타일이죠. 그랬더니 아내는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서 나한테만 이러는 거는 어떻게든 참겠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워크숍에서 이제 돌아와서는 네.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의심하고 추궁하는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아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이혼이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네. 당분간 친정집에 가 있을게 라면서 돌아섭니다. 일단은 아내분이 대처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이게 물렁물렁 넘어가면 계속 이런 행동할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이유를 똑바로 대. 안 그러면 진짜 당신하고 안 살 거야. 일단 나 엄마 집에 가 있는다, 아빠 집에 가 있는다. 연락 그때까지 뭔가 마음 결정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아마 그런 어떤 선전포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남편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자, 이 남편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아하. 왜냐면 아내가 명확하게 이유가 뭔지 말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남편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허허. 아, 이제 와서 아내한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예전에 양다리를 걸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나도 이러는 거야라고 말할 수도 없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했던 거라면 아내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미치겠습니다. 아이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못났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 지금 이 남편의 상태가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최명기 원장님께 연락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죠. 되게 이런 사연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딱 100% 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쵸, 그쵸. 원인이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아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면적으로 남편의 문제, 그러니까 온전히 오롯이 맞아요. 남편의 심리 상태가 문제가 그런 아닌가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 틀에 맞춰서 그 안경을 쓰고 아내를 바라보니까 모든 게 문제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는 결국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 또 가정의 건강성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이건 지금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난관이 지금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남편이 끝까지 나 안 돼, 나 그래도 죽어도 말 못해 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이유를 말 안 하면 지금 아내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의심 많은 남편이랑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이혼 사유가 되긴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선을 넘은 건 직장 동료한테까지, 그러니까 아내의 직장 동료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 우리 부인 지금 뭐 하고 있냐, 술은 많이 마셨냐,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일회성으로 그쳤고 이 의처증이라는 것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워낙에 다양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판례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해주는 케이스들을 보면 의처증이 어떤 언어 폭력, 더 나아갔을 때 뭐 물리력 폭력으로까지 비하가 되면 그건 뭐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만약에 이제 아내분이 고심 끝에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 여부는 다소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이혼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상담을 같이 받아보신다거나 아니면 남편분이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는지 또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만약에 사실 내가 자기랑 연애할 때 2번이나 양다리 걸친 그 나의 재발절인 기억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몰아치고 의심하는 거야라고 만약에 장윤 변호사님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오히려 더 화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인간관계의 그냥 한 그 축이니까요. 그쵸. 이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과거에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갔던 일인데 그걸 그럼 드러냈을 때 아내분이 나한테 이런 치부까지 솔직히 이야기해 주니까 신뢰하겠다라고
반응이 나올지 전 그렇진 않을 그게 것 같아요. 어렵겠죠. 나를 이렇게 깜짝같이 속였어라고 오히려 더 큰 그렇죠. 이 신뢰가 깨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그냥 가서 지금 이 처가댁에 가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내가 앞으로는 진짜 안 할게, 의심 안 할게라고 그렇게 싹싹 비는 수밖에 그게 최선의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아니 김지민 씨가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왜 쫓겨나요 지금 김현정 평론가님? 그 신당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김지민 씨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어허, 네네. 시간을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거 한때 정말 국민 드라마로 불리워졌었던 한지붕 세가족이란 드라마 그랬죠. 기억이 나시죠? 네네네. 거기서 정말 사랑을 독차지했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순돌이 이건주 씨였는데요. 네. 이건주 씨는 이후에도 쭉 연기자 생활을 하다가 최근 소식에 의하면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으로 그랬죠. 변신을 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었잖아요.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김지민 씨 얘기가 다시 등장을 아하. 합니다. 김준호 씨, 김지민 씨 이 부부가 네. 이 신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건주 씨, 그러니까 순돌이 이건주 씨가 하는 신당을 찾아갔는데 이 모습이 찾아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뭐 많이 몰리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나. 두 사람이 겨우 찾아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일단 저 두 분이 이건주 씨의 신당 예약에 막 밀려서 막 다 기다린다는 거기를 찾아갔는데 저기서 그러면 뭔가 말 못한 고민도 있고 막 그래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안부 인사하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기 전에 질문이 지민이가 예전에 어디 점 보러 갔는데 아. 너 들어오지 마 이랬다고. 제가 점집 두 곳에서 벤치를 맞았어요. 벤치요? 네, 몇 개월 막 밀린 예약 점집 이런 거 유명한 집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갔는데 직원 신딸 같은 네네네네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신 보시는 분을 데리고 모셔갖고 나오셔갖고 딱 한번 살피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쟤 빼고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왔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 때문에 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김지민 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대기 예약하시는 분들 그 신발 벗어놓은 그 신이 안 보인다 뭐 그 말이에요. 신이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점을 보려면은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신의 모습을 김지민 씨 때문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김지민 씨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귀신이신 건가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건주 씨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기가 세고 촉이 좋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나. 촉이 신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자, 근데 김지민 씨와 함께 사는 남편인 김준호 씨가 제일 잘 알겠죠. 김준호 씨가 맞다. 김지민 다 맞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몰래 골프 치러 갔는데 그걸 다 알더라. 하면서 김지민 씨의 남다른 신기를 증명해 줬습니다. 어머나. 야, 근데 진짜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의 촉은 대단하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 촉으로 근데 그 촉이 다른 여성분들보다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부부에게 이건주 씨를 찾아간 이 부부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도 전해졌대요. 그 내용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내년에 아이 소식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네. 진짜요? 내년에 아이 소식 있습니다. 아 정말로? 네네네.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해. 그리고 형님 아이가 생기는 거는 내후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으시니까 가능하면 내년에 아이가 생기면 내년에 꼭 예쁜 아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후년 초에 태어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내후년보다는 내년이 좋아요. 그러면 네. 1월 1일부터 에브리데이 1월 1일부터 에브리데이 뭐 하시려고요? 에브리데이 뭐 하시려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김묘성 기자님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팬분들도 아이고 저 부부들 정말 좋은 소식 정말 진짜로 생기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게요. 정말 이건주 씨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가능하면 내년 안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재미있고 친구 같은 아빠 김준호 씨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응원을 불어넣었고 네.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교육과 예절에 있어서 교육을 똑바로 하는 그런 엄마가 될 것이다라고 또 기운을 불어넣었거든요. 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워낙 또 김지민 씨가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지민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잉태만 하고 육아는 준호 씨한테 맡기려고 했는데요, 라면서 약간 받아치는 분위기를 내면서 또 한번 웃음으로 물들였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원래 이제 뭐 우연할 뭐 이렇게 점집 몇 군데 갔는데 뭐 퇴짜 맞고 뭐 세다 기가 세다 하는 말 좀 신경 쓰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부부, 그러니까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이 신뢰하면 좋은 일이 막 겹경사 막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우리가 저런 데 찾아가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좋은 소식도 듣고 또 좋은 일은 두 사람이 살아가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두 사람의 관계고 두 사람의 사랑이라고 저는 맞아요. 봅니다. 네.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래 없었던 일도 일어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바라고 꼭 좋은 아이 그러니까요.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생기면 꼭 뉴스파이터에도 전해주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차주가 궁핍한 거와 경보음이 띠띠띠 울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안지용 기자님?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이어서 정말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뒷목잡을 이야기하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의 한 아파트인데 늦은 밤 수시로 울리는 경보음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 주민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어머,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머 나도 엊그제 우리 아파트에 저런 적 있어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밤에 하면 진짜 갑자기 다 창문 열어보고 내다보잖아요 진짜. 잠깐 들어도 굉장히 거슬리죠. 그러니까 아파트 커뮤니티엔 불만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게시판에 안내글이 하나 붙었는데 읽어보면 아마도 이 밤마다 울리는 차량의 주인, 차주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몇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으니까 제가 짚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밤마다 자동차 경정금으로 주민들께 피해를 드리고 있는 205동 땡땡땡 차주입니다. 본인을 인증했죠. 최근 몇 주간 경찰과 관리사무소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 귀찮아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게 뭐지? 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귀찮아서라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사정이 궁핍해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그 돈으로 저 먹을 거, 가방, 옷 이런 거 사기도 빠듯하다 보니까 자동차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본인 살 건 다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7시 사이 랜덤으로 경보음이 울릴 텐데 마냥 오늘 밤 또 울리더라도 궁핍한 저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까지도 붙였습니다. 뭔데요? 경보음이 안 들릴 때쯤이면 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겠구나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점점점이라고 도무지 사과인지 시비인지 알 수 없는 글을 남겼다는 거죠. 아니 이게 누구 주민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김묘성 기자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차주가 직접 남긴 글이라고는 정말 믿겨지지 않은 뻔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그렇게 궁핍하다면서 차는 왜 유지하고 있나 별의별 민폐가 다 있다라고 혀를 내둘렀고요. 또 반면에 아파트 주민들은 참 보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리할 게 아니라 스피커선 잘라라라는 충고도 있었고요. 뉴스파이더 제작진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자동차는 왜 밤마다 경보음이 울릴까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닿지 않고 그냥 고장이 나서 어느 시기 때 그냥 막 울리는 것들도 있어요. 무작위로. 아니면 고양이나 뭐가 들어가서 약간만 툭 쳐도 이렇게 소리가 민감하게 나는 것들 있죠.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 경고음이 장착된 시스템이 추후에 일반 업자한테 장착을 한 거거든요. 그때는 그 장치를 빼면 돼요. 요 기능을 죽이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게 비용이 뭐 몇십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게 똥배짱이잖아요. 민폐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요. 전문가분 얘기 들으셨죠? 이걸 그냥 배짱으로 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이 법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전에 꼭 자발적으로 저 부분 고쳐서 평화로운 아파트 좀 만들어 주시길 기대를 해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